BMW 32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살짝 됐는데요. 전면부 그릴 디테일을 보시면 키드그릴 안쪽에 기둥이 두 갈래로 이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변했고요. 범퍼의 디테일은 확실히 M 스포츠 패키지에 터치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스포티하고 강인한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마치 좀 굉장히 큰 차처럼 보이는데요. 디자인이 그런 것 같고요. 살짝 틀어져서 보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크기를 갖고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본닛 상단의 주름도 두 줄로 양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육질 바디라인을 충분히 뽐내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명을 굉장히 밝게 비춰주는데요. 특히나 이 퍼들램프 엄청 화려하죠. 그리고 앞뒤도 손잡이에도 역시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비교적 잘 밝혀주는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잘 자리하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 상하향 변경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바깥쪽이 그 기능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안쪽은 DRL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잔상 같은 것들 바로 아래쪽에서도 거슬리는 것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직진성도 좋지만 폭도 어디 가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경우는 BMW가 그 쐐기형이라고 하죠. 후륜구동 차량의 전형적인 스포티한 무게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 같은 것들을 아주 잘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도 꽤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요. 앞뒤 사이즈는 같습니다. 타이어는 225, 45, 18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도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보시면은 약간의 과감한 느낌들, 너무 지나치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과감한 M 스포츠 패키지에 터치가 들어간 정도로 보여집니다. 펜더에 M 배지 선명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인데 약간 얇게 고정을 해놓고 최대한 안쪽에서의 개방감을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아니지만은 유리 면적이 꽤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뒤쪽으로 떨어지는 완만한 라인은 BMW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정감 좋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고급류 권장이긴 하고요. 로프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그 끝에 만나는 테일라이트의 일체감이 좋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직선과 곡선, 거기에 좀 빵빵한 근육질 바디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절묘하게 잘 구현을 해준 모습입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봉긋 솟아 있어서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공기의 흐름이나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충분히 고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도 범퍼가 확실히 좀 든든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스포티한 느낌들도 좋습니다. 디퓨저도 조금은 공격적인 모습이고 대구경으로 양쪽에 듀얼탑의 머플러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의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킥모션으로 전동 트렁크 오픈할 수도 있고 엠블럼 아래쪽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속도라든가 소음도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트렁크 공간의 여유도 좋습니다. 특히 양쪽으로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 수납불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뒤쪽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망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요. 이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 큰 짐을 싣고 나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LED 조명이 있고 이런 데도 조금 커버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삼각대는 트렁크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수동으로 손잡이 양쪽에 잘 구성을 해 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색띠는 측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원납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 손잡이 안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묵직한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실내는 블랙이나 그레이 원톤이 아닌 약간 짙은 베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의 색깔이면 한번 욕심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브라운에 가깝죠. 썬루프는 일반형인데 유리 면적이 꽤 넓은 편이라서 개방감 좋고요. 실내 디자인은 BMW다운 간결함, 그러면서 선과 이 각이 살아있죠. 도 캐치 바로 뒤쪽에 락 언락 기능 자리하고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맥포켓 이거예요.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각도 좋고 파티션도 돼 있고 큰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이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트렁크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M 로고 선명하고요. 금속 재질 좋습니다.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는 4A 기본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장보다는 저는 등받이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허리도 편안했고요. 날개 부분에 이 잡아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좋고 목을 잘 지지해 줬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인데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의 금속과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풋레스트도 적당한 구조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레버로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 가능하죠. 조명 스위치가 이 버튼 타입인데요. BMW의 전통적인 방식 중 하나죠. 에어벤트 부분이 기존 모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2리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비교적 마일드한 느낌이 좋습니다. HUD도 큼직하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 국내 소비자분들의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에 따라서 HUD의 그래픽의 변화도 괜찮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깔끔하고 지금 보시는 클러스터는 12.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14.9인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 일체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방향지시 등 이 소리는 조금 호불호가 나뉘긴 하죠. 예전부터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클러스 안쪽의 메뉴 구성은 뭐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최근 BMW가 대표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비에 관련된 부분들 지도 내비게이션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G미터도 있고 컨텐츠도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조금 변경할 수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은 좀 다른 형태로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 심플하게 요약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가 큼직해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BMW다운 독특한 형태의 스틱 타입 스위치도 여전히 유효했고요. LED 헤드램프의 오토 모드는 여기서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9인치라서 큼직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요. 아이콘 같은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관련된 기능들도 조금만 특화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차량에 관련된 기능들 모두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구성 좋습니다. 아래쪽에 하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조장치라든가 내비게이션으로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는 못내 아쉬운 것 같아요. 차량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6천만원대인데 그래도 어라운드 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차보도 어시스턴트라고 있는데 50m까지 갔던 길을 좁은 골목길도 이렇게 굽이굽이 꺾여 있어도 잘 들어갔다 뒤로 빠져나올 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공조장치도 구성 좋고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를 살펴봤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온오프만 가능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음역대가 뭉개지지 않고 또렷하게 들리는 점은 좋았고요. 특히나 고음하고 중음대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중저음이나 저음에서 좀 단단하게 더 잘 받쳐줬으면 좋겠고요. 소소한 기능이긴 합니다만 이 끌기 기능도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했을 때 사용이 편리합니다. 에어벤트 이 부분도 변화가 있고요. 좌측 우측에서 각각 이 방향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키가 최소화되어 있죠. 그래도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볼륨 컨트롤이랑 온오프, 그리고 공조장치 맥스로 앞에 성에 제거하는 기능, 뒤쪽에 열선 기능도 하키로 나와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이런데 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보여줍니다. 컵홀더는 2개,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했고요. USB A 타입으로 단자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이 여기 있네요. 기어는 이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버튼 시동 위아래로 모드 변경하고 차량 제어에 관련된 기능, 주요 기능들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P는 뒤에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입니다. 아이드라이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서 이 부분은 BMW가 참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관적이고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죠. 암레스트 자리도 좋고요. 이렇게 이 기능면에서 부족함도 없습니다. 보기에도 나쁘지 않았고요. 안쪽에 공간이 BMW가 최근에는 공간에도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LED 조명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USB-C 타입으로 단자, 충전 단자입니다. 조석 수납은 여기서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천천히 고급지게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이런 카펫 같은 걸로 마감이 꼼꼼합니다. 물론 조명은 LED로 잘 갖춰놨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재질도 신경 많이 썼고 선바이저는 그렇게 두툼하지는 않습니다. 클립 같은 것들도 적당하고요. 크기도 괜찮은데 거울이 이렇게 LED로 연동된 것까지도 좋은데 이 거울 크기는 제가 BMW 차를 시승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조금만 키워주세요. 너무 작습니다. 조금만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방식이고요. 루프렉 같은 거 얹어서 사용할 때도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리 면적이 꽤 큰 편이죠. 일반 루프 치고는요. 그리고 이너 커튼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조명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아서 실제보다 좀 시야각이 좋은 편이고 테두리 부분이 투명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이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각 처리를 적당하게 해줘서 한 4분의 1 바깥쪽 지점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넓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는 큰 편이고요. 유리는 깔끔하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내포켓은 여느 차량의 앞좌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습니다.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보여주고 있고요. 발공간은 괜찮은데 가운데 턱이 높기도 하지만 공조장치 끝부분하고 안장 끝부분에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성인 남성 3분이 앉기에는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겠고요. 안장은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ISO 픽스도 꼼꼼히 잘 갖춰 놓고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작지만 보시는 것처럼 만져보면 폭신폭신해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암레스트는 잡아당기면 되고 요거 좋죠. 암레스트 기본 역할에 충실하다가 컵홀더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텐션도 적당히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사용할 때 각도도 좋고요. 승하차도 크게 불편함은 없고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2개 반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약간 뒤로 지금 밀어놨는데 운전석 세팅을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에어벤트 후석 전용으로 자리하고 있고 공조장치는 3전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뒤쪽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드 변경,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오토모드 설정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을 해뒀네요. 디자인은 최근 BMW의 공통된 특성,
선과 면을 잘 살리면서 각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 좋고요. 알루미늄 재질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원시원하면서도 조금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 그리고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보여줍니다. 실내에서 가장 들어오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는데요. D컷인데 역시 M터치가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죠. 그립도 좋고요. 제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컨텐츠 촬영 전에 세차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려면 내외관이 좀 깔끔한 게 보기 좋잖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거나 좁아서 답답한 느낌도 없고요. 국내 도로 인프라에 딱 맞는 사이즈가 요 3시리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5시리즈부터는 사실 덩치가 조금 커지기 때문에 운전이 좀 서투르신 분들이나 좁은 도심의 골목길 또는 오래된 건물 제어주차장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딱 요 정도 사이즈는 이건 내가 어떻게 좀 잘 움직여 보겠다, 잘 한번 다뤄보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 정도의 사이즈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190마력에 토크가 31.6kg/ms 로 알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차량에 8단 스텝트로닉이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동력 손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글쎄요,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보다는 이 힘에 있어서, 출력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좀 덜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행할 때 오토 스탑앤고 작동이 부드럽다,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할 때의 그 느낌, 잔진동이라든가 아니면 소음 같은 것들을 좀 잘 잡아준다, 요 정도의 체감이고, 그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친환경적인 부분들, 뭐 탄소 배출량 당연히 적어졌겠죠.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출력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체감은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이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신호등에 걸려보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이때가 굉장히 빠릿하고 아주 매끄럽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12.2km고요. 도심에서는 10.9, 고속도로에서는 14.1, 14.2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가솔린 2리터 터보 엔진에 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요 정도면 뭐 크게 연비를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은 하이브리드가 붙는 차량에서 연비가 조금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18인치 휠 타이어라고는 합니다만은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MW의 일반 서스펜션 세팅 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M 스포츠 서스펜션은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즐기시는 분들, 출렁이고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느낌보다는 글쎄요, 조금은 튀는 느낌이 들더라도 좀 텐션이 있고 와인딩 로드에서 운전의 재미를 한껏 키울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는 더블 조인트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일상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잃지 않으면서 와인딩 로드에서 차량을 좀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에 견뎌주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코너링은 민첩하고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무게의 배분도 좋고요. 후륜구동의 재미를 극대화해서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고 그러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챙겨주는 그런 브랜드가 BMW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나온 구간이 노면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울퉁불퉁하고 막 파여있고 갈라져 있고 이런데, 그런 구간을 운행을 할 때의 이 승차감은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할 때 이 빠릿하게 붙는 시동이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90마력에 31.6kg/m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마력보다는 토크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을 할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민첩성, 순발력 같은 것들 괜찮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으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도 에코 프로, 에코 인디비듀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컴포트는
단일 세팅이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모드의 세부 메뉴로 들어가서 스포츠하고 에코는 조금 더 운전자 성향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 12.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14.7인치, 14.9인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결성도 좋고요. 쭉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그래픽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운전할 때 높이도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앞을 가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 도로 이음새가 연속되는 구간에서는 글쎄요, 앞에 앉았을 때보다 뒷좌석에 앉으면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은 뒤쪽에 이 승객을 좀 많이 태우는, 또는 카시트 장착하고 어린아이 태우는 집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일반 서스펜션 세팅이면은 충분히 편안한 승차감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M 서스펜션은 조금 단단하죠. 100% 도심 주행을 했을 때 공인연비가 10km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달려보면 8.8에서 9.2 정도, 8km 후반에서 9km 초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공기압은 현재 36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주말에 아침 시간, 아침하고 오전에 제가 주로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히는 구간이 아니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자릿수는 좀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실주행 연비에서 물론 날씨가 춥고 시승 차량이 그렇게 길들이기까지 끝난 차량이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측정한 연비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모델 대비 마력은 약 한 5마력, 6마력 정도의 토크가 1.6kg/m 정도 상승됐습니다. 제로백도 0.2초인가요? 0.1초 정도 당겨졌다 그러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1kg, 복합 기준으로 1kg, 그리고 CO2 배출량도 약 12g 정도 저감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들이 기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들인데, 제가 느끼는 변화에서는 그냥 내외관의 이런 스티어링의 디자인이라든가 에어벤트의 디자인 이런 부분이 눈에도 들어오지, 이런 출력의 변화 한 10마력 15마력 이상 변화가 되거나 토크도 한 4 정도, 4kg/m 정도가 벌어져야지 요거는 조금 힘이 달라졌는데요, 좋아졌는데요 라고 제가 멘트가 나가지, 지금 말씀드린 스펙은 이 스펙상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직접 체감은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주요 변경사항은 이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확실히 M 서스펜션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 주는데요. 차선 변경 같은 거 제가 조금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버텨줍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롤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좌우로 슥슥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달리시는 분한테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날카롭습니다. 묵직하면서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가변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타 같은 것들도 크지 않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갔다가 이 핸들이 돌아올 때, 그때가 뭔가 좀 묵직하면서 매끈한 느낌이 듭니다. 날카롭고 민첩한 핸들링은 BMW가 여전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운전의 재미, 솔직히 이 와인딩 로드 개인적으로 차량 테스트 때문에 제가 가보는 거지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같이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도 이거 좀 매끈하게 돌아 나가는데 이건 좀 재미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공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한계치까지 어느 정도까지 몰아붙여 보는지를 못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아쉬운데, 진짜 이 무게 배분하고 이 코너링에서의 날카로운 느낌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브랜드에서. 이거 만약에 엑스드라이브까지 있어서 이 구동력 배분까지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저같이 운전이 조금 서툰 사람들도 내가 마치 프로 드라이버라도 됐냐, 매끈한 와인딩 로드에서의 코너 주파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RPM을 조금 높게 사용할 때도 회전 질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직렬 6기통 엔진의 그 실키한 느낌,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느낌이 생각나는 거는 BMW라는 브랜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가볍게 치고 나가는 느낌도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이 저단에서 고RPM 버텨주는 이런 능력들도 이럴 때의 회전 질감 같은 경우도 제법 재미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정까지 되고요.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최근 BMW의 차량들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앞차와의 거리 조절 세팅인데요. 이게 이 메뉴 안으로 들어가서 3단계로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 이게 직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4단계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도 꽤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를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작동했을 때의 메뉴로 바꿔서 보면은 훨씬 더 실감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코너링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매끈하게 잘 돌아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데, 이 지속시간이 차량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고요, 법제도 때문에 너무 좀 소극적으로, 지금도 노란색이 들어오고 조금 더 가면 붉은색이 들어오면서 이제 워닝까지 시그널이 오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좀 법제도를 여유있게 유연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시승할 때마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할 때 이 부분은 자주 언급드리는 편이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14.1, 14.2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달려보면은 15km 후반에서 16km대 중반까지를 어렵지 않게 유지해 줬습니다. 정말 에코 프로까지 쓰고 또 80에서 100 정도로 바이크 신공까지 사용을 하면서 제가 탄력적으로 최대한 연비를 뽑아보면은 17km 초반까지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15, 16 정도, 15, 16 정도 생각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이 교외에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 고속도로에서 좀 장거리를 타시고 차량 흐름이 좋은 그 외곽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나 디젤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당히 매력적인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널 안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유리가 앞쪽은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렸다 올렸는데 딱 올리면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해서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여러가지 잡음들도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A필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 편이 아니고 유려한 바디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MVH가 뭐 3시리즈는 조금 그래도 시끄럽다, 5시리즈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저도 귀가 그렇게 둔감한 편은 아닌데 이 정도면은 크게 뭐 단점으로 지적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시속 한 115에서 120 넘어가는 요때부터는 요 A필러 끝부분 쪽에서 이제 풍절음이 조금 그 이전 속도 때보다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시끄럽다 조용하다를 판단할 때 저는 80에서 한 110km 사이를 놓고서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그 실운행 영역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시끄럽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8단 스텝트로닉은 시프트 업다운이 매끈하고 빠릿빠릿합니다. 특히 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뒤에서 후려패는 듯한 변속감, 그런 것도 충분히 운전자가 느끼고 아주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빠릿빠릿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의 BMW의 이 엔진과의 매칭이 꽤 매력적입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약간 단단한 느낌,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좀 튀는 듯한 느낌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느낌은 오히려 이 소프트한 세팅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잔진동 같은 것들 잘 흡수를 해주고요. 차량의 흔들림이 적다 보니까 그게 안정감, 그리고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멀미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셋업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도심보다는 확실히 이런 탁 트인 이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쭉쭉 달려나갈 때 직진의 안정성도, 이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코너링에서의 한계치가 여느 차량하고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는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차량이 BMW 320i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닐까 싶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의 반응도 즉각적인 편이고요. 이 터보렉 같은 것들이 한 반의 반박자 정도 느껴지긴 하는데, 운전할 때 이거는 답답해서 BMW답지 않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밟아보더라도 이 회전 질감이 4기통 엔진 치고는 꽤 매력 있어요. 소소한 기능이지만 BMW iDrive, BMW 오퍼레이팅 8.5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요,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보기에 편해졌습니다. 물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도 띄워주지만 HUD에 요약된 정보,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서도 이 정도면은 메인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클러스터 안쪽만 확인해도 경로 설정하고 찾아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국도 구간에서도 꽤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도심 주행에서 노면이 아주 좋지 않은 곳이 아니라면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국도 구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서스펜션 세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트 포지션도 조금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안정감으로 다가오고, 시트 자체 형상이 오래 앉아 있었을 때 피로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장 부분이 살짝,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허벅지를 잘 받쳐주는 편이고요. 딱 앉으면 이렇게 파묻혀 있다라는 안정감이 느껴지고, A필러 쪽은 전통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방감이 꽤 괜찮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웃사이드 미러 스탠드가 조금 작게, 그리고 약간 앞쪽 위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의 개방감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점도 좋고요. 이런 교외 구간이나 지방도에도 참 잘 어울리는 사이즈가 바로 BMW의 3 시리즈, 딱 요 사이즈까지인 것 같아요. 5 시리즈 정도 되면은 이런 도로에 오더라도 이제 주변이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사로 바깥쪽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앉은 상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는 앞차의 하단부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는 이 앞차의 하단부, 타이어 쪽에 어떤 그 물체들이 있는지, 바닥에 노면에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좀 보조적인 수단,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도로가 매번 제가 시승할 때마다 오는데요, 정말 노면이 안 좋거든요. 울렁울렁거리고 크랙 있고 파여 있고 막 난리인데, 이런데 이렇게 지나가 보면 오히려 단단하기 때문에 롤하고 피칭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 과속방지 턱이면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서 뒤쪽에 이 넘고 나서의 바운싱 같은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멀미나는 승차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다만 이제 이 조금 좁고 톡 솟아 있는 그런 과속방지 턱을 넘어보면은 이 차가 좀 단단하구나, 약간 튀는데, 이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자동차가 잘 서고 잘 달리고 잘 돌아나가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브랜드의 대표가 바로 BMW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운전의 재미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요. 전면에 보시는 이런 짧은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의 튀는 정도면 일상에서 많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죠. 네, 이상 BMW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차량 지원은 BMW 도이치모터스 스타필드 전시장의 백정택 팀장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시면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